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진짜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의 화약고 중에 가장 위험한 데가 중동이죠. 중동. 중동 다음 가는 지역은 비견될 데가 없습니다. 한국도 뭐 긴장 상태로 있긴 해도 화약고의 위험성을 놓고 볼 때는 중동만큼은 아니죠. 뭐 대만 그리고 아프리카 몇몇 지역 그리고 저기 동유럽 몇몇 지역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중동은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은 아마 필경은 중동에서 시발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 두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꼭 거기 말고도요, 저기 이집트하고도 악연이고, 그 주변국하고 계속해서 으르렁거리는 관계입니다. 종교가 일단, 서로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종교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 아닙니까? 정치보다도 종교가 더 상위에 있는 그런 나라도 여러 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동 하면요, 통상 이제 서아시아를 이제 중동이라 그러는데 중동 국가에는 이란도 들어가고 사우디도 들어가고 뭐 튀르키예도 들어갑니다. 이집트도 중동에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를 이렇게 망라하는 개념인데요. 중동에는 뭐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모로코까지도 아마 중동에 들어갈 겁니다. 모리타니 이런 나라도 중동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동이라고 했을 때는 북아프리카 전체 그리고 이제 서아시아 전체가 이렇게 다 이제 묶이는 거대한 국가군인데요. 근데 이 중동 통틀어서 가장 국력이 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라고 했을 때 통상은 이제 터키, 튀르키예, 이란, 사우디, 그리고 이집트, 모로코, 뭐 등등, 뭐 이런 나라들을 좀 상위 레벨로 이제 쳐주죠. 그 중에서도 이제 우뚝한 나라들이 튀르키예가 되겠죠. 이란도 강하고요. 사우디도 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중동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 클래스에 이제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그 나라의 규모라든가 인구 뭐 이런 것만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아니잖아요. 군사력만 딱 놓고 보면 어디가 제일 세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스라엘을 일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을 규모는 좀 작아도 그야말로 이제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군사 전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뭐 병력 수도 많고 이 무장 수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지지 않는 어떤 이란이라든가 이집트 등등이 있는데 사우디도 그렇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쟁을 해보면 이스라엘한테 이게 판판이 깨지잖아요. 그걸 벌써 1차, 2차, 3차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중동 전쟁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을 상대로 중동 국가들이 제대로 그 재미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졌죠. 정말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정말 단단함을 보여주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중동은 뭐 그렇다 치고요. 아랍 국가라고 했을 때 사우디가 가장 대표적인 아랍 국가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이란, 이스라엘 여기서 말이죠. 이 이란은 아랍 국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페르시아라 그러죠. 페르시아. 여기는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그 아랍 개념하고 많이 다르다. 이란은 아랍인이 아닌 페르시아인이고요. 인종적으로도 어느 또한 아랍어가 아닌 페르시아어를 사용합니다. 중동에 위치하고 이슬람을 믿는 국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아랍권과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이란이죠. 그래서 이란은요. 종교도 같은 알라신을 믿는 그런 종교지만 시아파, 수니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크게 다르잖아요. 이란이 믿고 있는 것이 시아파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다른 중동 국가들이 믿는 게 또 이렇게 수니파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런 파벌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이란하고 현재 이스라엘에서 지금 불거진 이 사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하고 지금 주로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란을 배후로 한 어떤 세력들입니다. 헤즈볼라라든가 뭐 등등 해서 뭐 무자헤딘 뭐 많은 그런 무장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이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실제 그것 때문에 근자에 와서도 전쟁을 또 계속했었고요. 이제 그 총 배후가 바로 이란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끝장을 내려고
선제 이제 공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어떤 군인사 한 명이 사망했다라는 충격적인 이제 보도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참고로 말이죠. 이야기하기에 앞서 튀르키예 같은 나라도 중동에는 들어가지만 여기는 아랍인도 아니고 아랍어를 사용하지도 않죠. 튀르키예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 제일 강할 거예요.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군사력일 겁니다. 튀르키예가. 근데 아랍 연맹에 속하지 않고 아랍 문화권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죠. 튀르키예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아랍권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중동에는 들어가지만 아랍은 아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패자하면은 주로 튀르키예, 이란, 사우디, 그리고 저 이집트 요 네 나라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네 나라 중에서 이집트와도 붙어봤고 그리고 이란하고도 지금 이런 식으로 어르렁거리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존립을 이어가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 명운을 걸고 지금 전쟁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지금요 외신 들어가게 되면 난리 났습니다. 지금 외신 들어가니까요 전부 이런 걸로 지금 가득합니다. CNN, 뭐 폭스뉴스, 뭐 블룸버그, 그리고 모든 저 지상파들 ABC, CBS, MBC 전부 라이브로 말이죠. 탑뉴스로 이걸 지금 다루고 있죠. 이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속에서 현재 나와 있는 중요 뉴스들을 조금 보면요. 헤드라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드라인을. 자, 이 중앙일보 이스라엘 공군 이란 공습 수도 테헤란 북동쪽 큰 폭발음이 들렸다. 네타냐후가요 조금 전에 속보 뜬 거 보니까요 뭡니까 윙 오브 시온이죠. 대통령 전용기 이름이 윙 오브 시온이라 그러죠. 시온의 날개라는 게 있습니다. 윙스 오브 시온인가 이럴 텐데요. 그걸 타고 날았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쉽게 말해서 핵폭탄까지도 거기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그 대통령 전용기인데요. 그래서 지금 올 곳이 왔다. 거의 3차 대전급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큰 전쟁을 각오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정말 난리 났습니다. 자, YTN 이스라엘 이란 공습 수도 테헤란 큰 폭발음. 자, 이스라엘 핵 협상 이틀 앞두고 이란 전격 공습했다. 물론 정치적 군사적 어떤 의도가 있을 겁니다. 노림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미온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보다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원하는 것 같고, 그리고 네타냐후 본인이 이스라엘 안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언제부턴가는요, 이 민주주의가 계속 진행되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도 여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네타냐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긴 해도 그 반대 진영도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국내적 기반도 사실 고려해서 이번에 이런 일을 일으켰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런 뉴스가 일제히 지금 속보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군 핵시설 공격했다.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정말 경악할 일이죠. 이쯤 되면요, 우리나라가 만일에 이렇게 북한으로부터 얻어맞았다라고 하면요, 바로 전면전 분위기로 가겠죠. 자, 이스라엘 방위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같은 뉴스지만 조금 이제 성격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문화일보 이란 테헤란 인근 핵시설서 거대한 폭발. 이스라엘 전투기 수십 대로 핵 군사시설을 폭격했다. 자, 이런 선제 타격 능력은 이스라엘이 좀 세계에서 그야말로 최강 클래스 중에 하나겠죠. 아주 유효적절하게 굉장히 이제 정밀한 타격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격 능력도 아주 뛰어나죠. 그리고 이런 공습 능력도 뛰어나고 미사일 관련 자산이 아주 충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뉴스들. 자, 미국 뉴스입니다. 미국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바이든이라면은 트럼프라면은 서로 좀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트럼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현실화 가능, 중동 긴장 고조. 트럼프가 사실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인물인데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은근히 이렇게 뒤에서 지금 밀어줄 가능성이 크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큰 전쟁을 벌일 때는 미국의 뒷배가 없으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받쳐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도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미국 이스라엘 이란 공격은 단독 행동이다. 중동 미군 보호할 것이다. 연합뉴스
미국 유럽 당국 이스라엘 이란 폭격 준비 마쳤다 파악 뉴스원 이스라엘 협상 결렬시 이러면 15일에 이란 여기서 공격할 수도 라는 것은요 전면 공격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실상 전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진짜 전쟁이 터진다. 그 두 나라는 국경을 서로 맞대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중전이 이제 이게 난리 나겠죠. 미사일 그런 것들. 드론도 그 날릴 수 있으면 거기까지 날아가겠죠. 그래서 새로운 전쟁의 양상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이란 이슬람 공화국군 뉴스. 자, 이스라엘 공습으로 이란군 참모 총장 등 장성 다수 사망. 예루살렘 포스트 보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뉴스는 다 비슷합니다만 제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다 한번 모아봤어요. 또 다른 식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알리 하메네이 이 사람이 이란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대통령 위에 있는 존재죠. 이 사람이 이제 결정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상 신의 대리자, 뭐 그런 존재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란, 이스라엘 가혹한 응징 당해야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즉각적으로 보복을 천명했고, 지금 이란 내에서 지금 소식이 제한적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미 그 이란 국기 이제 불태우고 뭐 난리 났더라고요. 이란 국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국기를 불태우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초강수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네요. 이란 최고 지도자 가혹한 보복 예고. 이스라엘 스스로 고통스러운 운명을 확정지었다. 자, 혹독한 대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중동 확전 우려. 이란 이스라엘의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힘이 없잖아요. 국제사회는 힘이 이제 정의다라는 말이 맞는 게 이런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해도 말이죠. 무력이 따르지 않는 이런 주문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힘을 기르지 않으면 그냥 국제사회에서는 왕따 당하는 것이다. 고립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란 핵시설 선제 타격한 이스라엘 영공 폐쇄하고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이스라엘 이란의 선제 공격. 비상사태 선포 이런 뉴스들이 일제히 지금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다 비슷한 이야기죠. 총사령관 이런 이란, 이스라엘 혹독한 응징,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 이 트럼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더 친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본인이 정통 기독교 세력의 그 지지를 얻고 사실은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뭐 와스프라고 그러죠. 화이트, 앵글로 섹슨, 뭐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퓨리탄 이런 계통의 전통을 이제 이어가는 게 이제 미국의 개신교 아닙니까? 미국 개신교도들의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된 인물이 트럼프고요. 그 개신교와 어쨌거나 뭐 종교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저쪽에 뭐 이스라엘이 믿는 종교하고 개신교는 좀 다르죠. 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으로 또 이해하고 형제적 그런 동지애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트럼프는 바이든보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이 전쟁이 이스라엘의 도발 그 배경에는 트럼프의 묵인 내지는 어떤 우호적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것을 기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이제 공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죠. 자, 아무튼요, 이스라엘은 유대교지 않습니까? 유대교. 저 유대교가 실상은 어떻게 보면 천주교와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것이지만 중동에 있는 다른 어떤 이슬람과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선지자를 보는 눈이라든가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재림 이제 메시아가 누구냐 뭐 이런 데서 이제 갈라지는 것인데, 자, 이번에 어쨌거나 일이 이제 크게 터진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가 결론 날 것이고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중요시해야 될 것은 대만하고 이 한반도가 되겠죠. 여기도 지금 호시탐탐 어떤 전쟁에 어떤 조짐이 있는 곳 아닙니까? 저는 대만이 더 위험하다고 봐요. 한국보다는. 우리 한국이 사실 갖고 있는 이 군사력은 물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위험한 느낌도 듭니다. 이재명이 국군 통수권자가 됐잖아요. 다소 이제 불만이고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요소로 이제 작용합니다만,
그래도 군 자체적인 전력만큼은 북이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 비록 핵을 갖고 있지만 핵이라고 하는 것은 선제 공격용으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러시아도 그 많은 핵을 갖고도 공격용으로는 쓰지 못하거든요. 핵은 방어용 무기의 그냥 끝판왕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 북이 우리를 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막강한 군사력, 북도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기 이제 대만인데, 대만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미군이 과연 그걸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윈윈 전략이 있었는데 두 군데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근데 요즘은 윈윈이 어려울 겁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중동에서 상상 이상으로 큰 규모로 전쟁이 이제 이렇게 비화될 때 그때 미국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만 관련해서 큰 어떤 또 사태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까지 다 함께 물려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속보 뜨는 걸 보게 되면요, 대만 뉴스라든가 한국 뉴스는 아직 안 나와요. 그렇지만 조만간 나올 겁니다.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중동 전쟁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대만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것 아닙니까?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